모두를 혁명의 마음으로 가슴 떨리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안도르의 10화. 앞으로 스타워즈라고 했을 때 I am your father라고 말하면 하수, 포스가 함께하길이라고 말하면 중수, 원웨이 아웃을 외치면 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이자 죄수들이 외친 구호는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도쿄 코미콘에서 앤디 서키스가 직접 원웨이 아웃을 외치는 진풍경도 보이던데 이럴 거면 저도 일본 여행이나 다녀올 걸 그랬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6화보다 더 마음에 들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에피소드를 보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번 리뷰는 안도르 시리즈의 제10화 나갈 길은 하나입니다. 나키나 5 스토리를 다루기 전에 사이드 스토리들부터 정리해봅니다. 모스마에게 돈을 꿔주러 온 이름부터 대부업자일 것 같은 데보스컬더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충격적인 요구를 해옵니다. 바로 모스마의 딸인 레이다를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자는 것. 제국 타도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둘째치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모스마에게 자식인 레이다는 자신의 정신이나 다름없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스마는 스컬던을 혐오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는 그를 내쫓습니다. 하지만 모스마에게 제국에 들키지 않고 거액의 돈을 하루아침에 확보할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모스마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 위기에 놓인 상황에 루서는 자신이 보안국에 심어둔 첩자인 감독관 영과 만납니다. 철통 경비를 자랑하고 유능한 장교들이 수두룩한 이곳에까지 첩자를 심어두었다니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루서는 영을 보안국에 심어두고 정보를 빼돌리면서 섬세하게 반군 네트워크를 손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딸을 갖게 된 영은 루선과의 계약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쪽도 악마에게 영혼을 판 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루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숨쉬는 내내 연기를 하는 자신과 달리 자신을 얽매여 오는 루선 당신은 무얼 희생했느냐고 묻는데 여기서 스텔란 스카스가드의 연기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평온, 친절, 유대, 사랑, 마음에 드는 평화 모두 버리고 햇볕도 들지 않는 공간에서 유령과 꿈을 나누기로 했다. 15년 전에 쓴 결론이 하나뿐인 방정식을 풀다가 매일 잠에서 깬다.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저주에 걸렸다. 분노, 자존심, 굽히기 싫은 마음, 싸우겠다는 열망이 출구가 없는 길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루서는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든 불의에 맞서는 구세주가 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15년 전이면 클론 전쟁이 한창이던 BBY 20년입니다. 대체 전쟁이 그에게 무슨 바람을 불어넣었길래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을까요? 루선의 동기는 전쟁에서 잃은 가족을 위한 복수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루선의 동기가 얼마나 가혹하고 슬펐건 적들을 이기려고 적들의 수법을 쓰고 있다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긴 어렵습니다. 그의 말맞다나 루선 본인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인간성을 태우고 생전 절대로 보지 못할 빛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태웁니다. 보안국의 첩자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30명 남짓한 안토크리거의 반군 점조직을 기꺼이 불태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도구로 봅니다. 그의 말맞다나 이건 제국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과 똑같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맞는 선택일까요? 기만과 거짓말로는 제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반란군이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메인 스토리인 나키나5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키노와 카시아는 감옥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겁먹어 있는 키노. 카시아는 권력은 본디 두려워하지 않는 법인데 5,000명의 사람들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인 지금 저들이 걱정하지 않을 것 같냐며 그를 설득합니다. 죽은 울라프의 빈자리를 메울 새 죄수가 들어오는 내일이 지나면 간수들이 늘어날 겁니다. 탈옥을 하려면 기회는 바로 내일 하루뿐이죠. 카시아는 일만 하다 죽느니 싸워보기라도 하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카시안의 그 한마디는 억센 키노의 마음을 흔듭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반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저들이 말하는 형량도 출소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리고는 다른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갈 길은 단 하나다. 난 이미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한번 해볼 것이다. 이렇게 나키나5의 죄수들의 대탈옥 작전은 키노 로이라는 든든한 아군의 등장으로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하는 척하는 죄수들. 그들의 계획은 신참이 내려오면 승강기를 중간에 멈추게 해서 발판으로 쓰고 복도를 통해서 탈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각 층당 간수는 12명이 넘지 않기에 무기만 어떻게 탈취하면 쪽수는 죄수들 쪽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신참이 도착하고 작전은 시작됩니다. 카시아는 승강기를 멈춤과 동시에 자신이 자르고 있던 수도 파이프를 잘라서 전기 바닥에 누수시키고 시설에 흐르는 전기회로를 고장낼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간수들의 시선을 빼앗은 그 순간 승강기가 멈추고 작전이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전기를 흘려보내려 해도 물 때문에 회로가 고장나서 그러지도 못하는 제국군을 가볍게 제압한 죄수들. 그들은 감옥 계단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최종적으로 감옥의 통제실까지 도착합니다. 지휘관을 협박하여 시설 전체의 전기를 차단하는 데 성공한 카시안과 키노. 감옥은 이제 그들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한시바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기술적인 지옥을 탈출하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키노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That ends today. There is one way out. 마치 야빈4에서 이륙하기 직전에 화물선을 몰던 보디가 진을 보고 로그원이라는 콜사인을 만들어냈듯 키노는 카시안을 보고선 그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진과 카시안 두 사람 모두 영감을 주는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공통점이 참 가슴 벅차게 만듭니다. 나갈 길은 하나다.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소자들은 어쩔 줄 몰라하는 동료들을 일으켜서 오고 서로를 도와주고 악착같이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나갈 길은 하나입니다. 카시안이 불러일으킨 살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의 돌풍이 되어서 5,000명의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제국은 겁먹고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나갈 길은 하나다. 마침내 그들은 그 하나뿐인 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키노는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합니다. Can't swim. 난 수영 못해. 우리는 그가 탈출했는지 못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인 카시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다로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키노는 나갈 길은 하나이고 그 나갈 길 앞에서 자신이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키노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앞서 루선이 했던 말처럼 타인의 미래와 자신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를 햇빛을 위해서 스스로를 불태우는 부류의 리더입니다. 하지만 그가 루선과 똑같이 인간성을 버린 인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부디 루선 라엘이라는 캐릭터 또한 떳떳하고 숭고한 길을 찾아서 남부끄럽지 않은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키나5의 대타록 작전은 마치 새로운 희망에서의 데스스타 작전을 보는 듯 합니다. 제국은 정거장 하나로 온 우주의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오만함을 보였지만 당연하게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킨 같은 광신도가 있긴 했지만 가장 그 사상을 강하게 믿던 그 역시 데스스타 위에서 산채로 터지면서 그의 사상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죠. 상공에서 보았을 때 제국의 문양처럼 보이는 감옥의 외형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감옥이라는 아주 잘 설계되고 만들어진 시스템은 은하제국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그런 시설에 심장부를 타격한 시민들, 반란군들, 폭도들, 죄수들, 그들이 뭐라고 부르건 평범한 이 사람들은 기어코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 이면에는 키노로이, 몬모스마, 소우게레라, 루선 라엘처럼 타고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네믹, 카시안 안도루, 진 어소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겠죠. 비장한 장면, 앤디 서키스의 호소력 있는 연기, 감동적인 OST와 마지막 장면의 미장센까지 이 에피소드에서 부족한 점을 꼽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도르라는 스타워즈 작품이 나와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카시안은 후일 사망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멜시와 함께 나키나의 해변을 달려나갑니다. 그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거는 기대도 큽니다. 이제 두 에피소드 남았습니다. 안도르 시리즈의 리뷰는 다음 화인 11화의 에피소드 리뷰에서 돌아옵니다.